2026년에는 소싱을 잘해서 매출이 대박난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2021년에는 제가 소싱을 잘하면 몇 개만 올려도 매출이 쭉쭉 잘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잘 팔면 그 다음날 똑같은 상품이 수십 개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도 좋아지고 AI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잘 파는 상품이 모두에게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자동 상품을 길게 잘 판다는 것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년 동안 제가 구매 대행을 해왔는데요. 2026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통하는지 제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오늘 영상은 이걸 그대로 따라하세요 라는 느낌보다는 요즘 반자동은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노맘입니다. 저는 2021년도에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이제 5년 꽉 채우고 이제 6년차 접어드는 구매 대행 셀러입니다. 예전에는 소싱 스킬이 이 매출을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를 자산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 관리. 그리고 세 번째, 유입을 끌어내는 상품명. 그리고 네 번째, 노가다 안 하고 구매 대행하는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 반자동과 수동 구분하기.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진짜 옛날보다는 툴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초보들도 감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중국 구매 대행 반자동 방식이 노가다라는 말이 있는데 솔직히 인정해요.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이 시작하실 때는 특히 더 그런데 키워드 찾고 그리고 수집하고 배송비 책정하고 상품명 짓고 그리고 업로드 하다 보면 정말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걸 100개씩 하루에 업로드 하다 보면은 정말 현타가 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100개씩 어떻게 올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 업무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은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AI도 나왔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짜면은 노가다가 아니고 시스템이 굴러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짜서 저는 매월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업무를 드리고 있고 지금 한 분과 예전에도 이제 알바를 계속 써왔지만 이 한 분과 9개월째 같이 하고 있어요. 계속 9개월째 월급을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돈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 하면은 제가 이렇게 꾸준히 알바분과 함께 일을 할 수 없었겠죠. 이제부터 제가 하는 방식을 순서대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는 키워드 리스트를 매일 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 키워드 리스트인데요. 굉장히 키워드가 이렇게 많죠? 이거를 이제 매일마다 쓰고 있는데, 이 키워드 리스트를 복사해가지고 셀라소싱기라는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상품을 수집을 해요. 매일 이렇게 키워드가 많이 있으면 검색을 새로 할 필요도 없고 키워드를 찾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항상 소싱하면 여기다가 이제 수집을 하고 계속 차곡차곡 모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쭉 복사해서 한 50개 정도 하거든요.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한 60개 할 때도 있는데 한 50개 하면은 나중에 이제 삭제할 거 삭제하고 그러고 나면은 100개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상품 개수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고 셀러소싱기라는 프로그램을 켜서 여기에다가 이제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50개를.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상품 수집을 합니다. 이 상품이 수집되는 동안에는 저는 다른 업무를 해요. 뭐 어제 들어왔던 주문을 이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수동 상품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반자동 업무만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니까 요거 수집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거 수집되는 동안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모아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매일마다 50개씩 뭐 60개씩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서 이제 쓴 거를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내일은 요거를 또 셀러소싱기에 붙여놓고 또 수집을 하는 거죠.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셀로콤즈라는 사이트에서 필터링 해가지고 키워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구글 시트에 모아놓은 건데 이게 제가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사실 필터링 해가지고 키워드를 수집한 지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 키워드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때 말고는 키워드를 찾지를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이 리스트를 제가 계속 재활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구독자분들 중에 제 상품 이 키워드 리스트를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랑 똑같이 이렇게 셀라소싱기에 입력해가지고 수집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셀로콤즈
뭐 다른 이제 키워드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데이터 사이트들. 그런 곳에서 키워드를 찾으시잖아요. 뭐 해외송, 비율 이런 것들 보면서 검색량 보면서 이런 키워드를 찾으신 다음에 그날 소싱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저처럼 구글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누적시켜 가지고 입력을 해두세요. 그러면 계속 이제 다음 시즌이 왔을 때 이맘때쯤에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내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찾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 키워드 리스트 상품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품 이만큼 키워드를 찾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집이 되면 두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품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좀 지워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마세라티 로고가 있는 이런 상품은 저희가 판매할 수 없죠. 이렇게 로고 있는 것들 판매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클리커 이런 거는 괜찮고, 이런 자파류는 명품을 이제 카피한 그런 상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판매가가 너무 높다 싶으면 좀 지워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칼 하트 이것도 브랜드명이니까 지워주고, 이제 이거는 종교용품이고요. 너무 똑같은 이런 디자인의 상품이 있으면 하나는 지워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지워주고, 이것도 이제 상표처럼 이렇게 정해서 넣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우고, 이거는 이제 부품인 것 같아서 지울게요. 이건 이제 마켓 이름이죠. 마켓 이름 지워주고, 주니어 상품, 아동용품 안 되죠? 지워줘야 되고요. 똑같은 상품 하나 지우고, 이제 제가 보는 속도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될 수 있게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 더블 클릭하면 이게 단어를 딱 선택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가지고 앞부분에 이제 문제될 만한 단어들을 좀 지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판매할 수 없는 상품들은 다 걸러냈고요. 이제는 매칭을 해줄 거예요. 먼저 타오바오 수집을 눌러서 이 상품 원본 링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을 거쳐주고, 여기에서 실패하는 것은 또 실패한 것만 묶어가지고 1688 수집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이제 삭제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람도 파는데 내가 팔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아요. 뭐 특히 조금 인기 있는 요즘 유행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든지, 그런데 뭐 아동용품에 속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파는데 내가 올려도 좀 잘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오래 못 가요. 저는 진짜 위험한 그런 상품은 좀 많이 삭제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팔아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마음을 좀 다잡는 편이에요. 그거를 팔았다가 내가 계정 정지를 당하게 되면 그보다 내가 정말 벌 수 있는 돈보다 잃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이 과정 중에서 그런 유혹이 있는 상품이 보이더라도 저처럼 이런 생각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면서, 만약에 이거 팔았다가 내가 계정 정지 당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9개 실패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비매칭 선택을 하면 매칭이 안 된 것만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1688 수집을 한 번 더 눌러가지고 마저 매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수집이 완료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과 오른쪽 상품이 다른 것을 찾아서 너무 관련 없는 게 매칭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건 조금 다른 상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 있는 상품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조금 디자인은 다르죠. 근데 컴퓨터 외부 전원 버튼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디자인이 같을 필요는 없고, 여기 상품명을 봤을 때 이 상품명에 해당되는 상품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상품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1688 수집을 눌러줘도 괜찮아요. 저는 체크를 일단 해놓고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눌러줄게요. 왜냐하면 순서가 위로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따로 보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체크만 해주고, 자, 체크한 것들만 1688 수집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4개를 체크를 했는데 그럼 위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고 만약에 맞지 않으면 삭제를 해주고요. 맞으면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네, 잘 매칭이 됐죠? 그럼 이제 이거는 수집이 다 된 건데 이대로 올리면 사실 이 상품명을 그대로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저한테도 좋지 않고 상대방 셀러에게도 상도가 아니죠.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요즘 반자동 하시는 분들 보면은 상품명 이 뒤쪽만 바꾸고 그냥 랜덤으로 순서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냥 그 상품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카탈로그 매칭되고 뭐 최저가 싸움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방식 진짜 싫어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뺏겨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그 경쟁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유입이 잘 될까? 뭐 상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상품명을 바꾸는데 저는 여기서 상품명 바꿀 때는 AI 생성기라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써요. 이건데 이게 어떻게 그 작동이 되는 프로그램이냐면요. 우선은 제가 여기에서 상품 엑셀 수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요. 그러면 지금 수집된 이 상품 리스트가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을 하고 이렇게 엑셀 그 파일을 열면 이렇게 이제 상품 우리가 수집한 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여기를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그대로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요. 그럼 이제 원본 상품명이 쭉 있고 여기에 이제 원본 상품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실행을 하면은 구글 제미나이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제미나이에. 그러면 AI가 이 상품명과 이 상품 이미지를 읽어요. 읽고 이 변경할 상품명에다가 제가 이제 지정해 놓은 프롬프트대로 이제 상품명을 만들어 줍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실행이 된 건데요. 한꺼번에 5개씩 처리를 하고 원본 상품명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상품 이미지를 읽고 이 상품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50자에 맞춰서 상품명도 만들어주고 이 상품 무게를 예측을 해서 이 배송비 참고표도 있거든요.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배송비도 이렇게 책정을 해줍니다. 자, 만들어진 상품명을 보면요. 여기 이제 이 원본 상품명이 없지만 중국어를 읽어가지고 이 상품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약간 AI다 보니까 완전 100%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좀 유효한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송비도 사실 보면은 지금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사실 100%는 아니고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하긴 하지만 시간 단축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수강생분들한테는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상품화는 아직 못했어요. 만약에 상품화를 하게 되면은 유튜브를 통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품명을 다 만들어 줬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순서가 똑같거든요. 이렇게 복사해서 아까 다운받았던 여기 엑셀 있죠? 여기에 C열에 변경할 상품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그대로 저장을 하고 다시 셀라 소싱기로 와가지고 상품 엑셀 수정,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업로드, 그리고 방금 저장한 이 엑셀 파일을 첨부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 상품명 보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상품명이 바뀌죠? 자, 아까는 조금 짤막짤막했던 그런 상품명이 키워드 꽉꽉 채워서 50자 정도로 맞춰가지고 다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맞는 엑셀을 다시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엑셀로 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배송비도 우리가 이제 수집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배송비도 입력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쭉 복사한 다음에 여기 배송비 부분에 붙여넣기. 자, 그러면 모든 상품에 대해서 배송비가 쭉 입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윈들리로 가서 그리고 엑셀 수집으로 해서 방금 다운받았던 윈들리 엑셀 파일을 첨부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130개 정도 수집을 했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수집이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배송비 체크하고 뭐 지재권 체크 한 번 더 해요. 왜냐하면 옵션별로 또 이게 그 명품 패턴이 들어간 옵션이 있다든지 또 이렇게 수정할 부분이 보일 수 있거든요. 삭제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알바분께 업로드 분량을 넘겨드리면 끝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제 일은 끝이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 상품 등록하는 단계에서 하나하나 이제 꼼꼼하게, 예를 들어서 뭐 상품 이미지 하나하나 보고 또는 옵션명을 다 통일감 있게 바꾼다든지 조금 너무 손을 많이 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사실 지금과는 약간 맞지 않는 방향일 수 있어요. 반자동은 반자동답게 하셔야 되고요. 상품 하나하나 공을 들여서 하시는 것은 수동 방식에 맞는 방법입니다. 상세 페이지를 손을 대실 거면 완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라든지 뭐 트래픽이라든지 외부 트래픽을 넣는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맞고요. 반자동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우리가 상품을 많이 수집해서 많이 뿌리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식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엄청나게 많은 셀러들이 하루에 몇백 개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0개씩 이렇게 올리는데 상품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공을 들인다? 또는 상품 100개도 못 올리는데 한 몇십 개씩 올리면서 상품에 공을 올린다? 그러면은 사실 상품 개수를 더 많이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에 쓰여지는 비효율적인 시간을 많이 들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반자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만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거 딱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반자동과 수동 중에 한 가지 방향을 확실하게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구글 시트를 만들어서 내가 소싱할 때마다 키워드를 누적시키는 나만의 자산 데이터 시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훨씬 더 성장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모장을 하나 열어가지고 판매 불가한 상품들을 내가 하나하나 수동으로 직접 적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셀러 소싱기에서 팔 수 없는 상품들을 걸러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동용품도 있을 것이며 브랜드 상품, 그리고 캐릭터 상품, 그 다음에 의료용품, 소방용품, 생활화학용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쏙쏙 안 들어와 있으면 이걸 걸러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팔아도 되나? 안 되나? 검색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좀 없앨 필요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 과정마다 시간을 단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이 상품들을 정리를 하려면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수동으로 갈 건지 반자동으로 갈 건지 선택을 했잖아요. 이 업무들을 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뭔지 시간 많이 걸리는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도 한번 원인을 생각해 보시면 이 시간 단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2026년 5년차 구매대행 셀러의 운영 방식을 보여드렸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